우리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명도죠. 그러니까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는 일인데, 경매와 공매는 권리 분석상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면서 절차를 밟아갈 때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명도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영상에서는 명도를 할 때, 경매 명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공매를 할 때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매와 공매가 명도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명도를 할 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나 공매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하는 명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로 이제 푸는 거죠. 점유자를 찾아가서 이사 날짜를 협의를 하고, 또 이사비나 뭐 여러 기타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명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제 집행이 있죠. 강제 집행.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와서 다 빼내는, 강제로 집행하는 걸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좀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 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피치 못해 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가장 큰 점은,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공매는 이 명도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협의 시 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는 거는 뭐 공매나 경매나 동일한 방법으로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협의 비용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이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로 풀리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 강제 집행을 넘어갈 때 경매와 공매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공매로 내가 할 때는 어떤 명도에 대한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다르다고 했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명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 소송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 똑같아요. 이 공매, 압류재산 공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거나, 우리 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하죠. 배분받거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적죠. 경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든 거기 점유하는 사람이 어떤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받아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도는 부담이 적은 거는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매 중 명도가 필요 없는 매각 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공매를 하다 보면 이 압류재산이라는 것도 보게 되지만, 수탁재산,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 이런 것들은 명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명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훨씬 줄겠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저런 것만 공매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건은 굉장히 많으니까. 자, 우리가 공매를 할 때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화로 내가 잘 풀려고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채무자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경매보다 공매가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매를 할 때 어떻게 명도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할 때,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에 이제 절차죠. 할 때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명도 소송 시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할 때 맨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그 홍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기준으로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가겠죠.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낙찰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이제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과 집행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전자소송으로도 내가 셀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비용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것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확정이 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개문을 합니다. 강제 개문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내부를 보고 실제 여기 사는 사람하고 그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맞는지, 우편물을 확인해 보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 여기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개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수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공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매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시는데, 공매의 좋은 점은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지만,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공매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 명도에 대한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내가 경매보다는 이사비를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게 판결이 가집행이 가능하며 피고가 1심 판결을 불복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점유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만약에 선고가 되면 경매하고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돼요.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게 확정이 되면 집행관이 한번 현장에 가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집행 절차는 경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또 공매 두 가지가 권리분석을 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매에 대한 장점이 있고 공매에 대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내가 뭔지를 알고 내가 입찰을 준비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아신 다음에 경매나 공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